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 사람들이 찾는 보험, 바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장 범위도 넓지만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가격의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크게 와닿지 않는 보험이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저희 내 보험을 부탁해서도 여러분께 드릴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바로 수화기 들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때에는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내 보험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오태화 김혜진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볼게요. 오태화 전문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나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우리 가정의 보험 주치의 오태화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가정 보험 솔직하고 진솔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재무 전문가 김예진입니다. 오늘 1시간도 시청자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 진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요, 이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새롭게 생기시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잘 가입된 것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지 궁금한데, 자, 첫 번째 주제 공개를 바로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불안한 보험, 어려운 보험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로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경제도 불안한데 보험 때문에 또 사람 마음까지도 더 불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런 주제를 오늘 정해봤습니다. 네, 불안한 보험, 어려운 보험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자꾸 나가는 보험금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보장을 받으려고 했더니 제대로 또 보장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막상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의미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보면 저희 방송에 이제 연락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친한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보장은 부족한 그런 불안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작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후에 그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함께 가야 될 보험을 그냥 아는 지인분이 좋다라는 그 말만 듣고 그냥 그분이 권유하는 대로만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경제력과 가족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꼭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보험금이 사실 소액인 경우는 8,000원, 10,000원 이렇게 소액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네. 길게 두고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매달 이 정도 나가는 금액이니까 좋다는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다가 몇 년이 되면 이게 굉장한 큰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건강이 담보로 달린 건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에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보험들 분명히 여러분의 보험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1877-3249번 열려 있으니까요. 내가 보장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쪽으로 오늘도 역시나 문의를 해주신 시청자님이 계시는데요.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고민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지 그럼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아들 둘을 둔 50대 부부 교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10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을 가입했는데 3년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험료 인상폭도 작고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손보험은 원래가 갱신형인 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갱신이 되면서 금액이 상당히 오르는 것이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살펴보니 실손보험만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특약들도 갱신형으로 된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5년 전 남편의 누나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애들 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내용도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자녀가 혹시 아플 때 든든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을 원했거든요. 은퇴할 날도 다가오는데 연금이 있어 다행이지만 이렇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고민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게 전문가님이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자, 일단 보험을 가입하긴 했는데 대부분이 지금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면 갱신형인 경우 계속 이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오늘 또 아니나 다를까 네. 또 갱신보험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갱신형 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젊을 때는 보험료 인상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갑작스레 많이 올라간 보험료를 그제서 인지하시고 걱정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을 이제 슬슬 하시게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보험을 미리 저렴하게 가입을 해주기 위해서 어릴 때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비싼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정작 받아야 되는 어떤 특약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보험에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또 깨닫게 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오늘 상담 신청한 그런 부모님처럼 갱신보험에 그리고 자녀의 비싼 보험료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이런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오늘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오늘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청하신 사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전에 비갱신형으로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셨는데 이제 신우분이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고 같은 회사에 갱신형 다른 보험으로 새롭게 가입을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자녀 보험도 새롭게 다 가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회사 동료분이랑 예전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 동료분은 아직까지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본인만 새롭게 다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하신 부분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신우분이다 보니까 하소연할 때도 없으시고 좋은 보험을 없애버린 게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 신청하시기 전에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몇 개는 다 해지를 하시고 지금 딱 하나씩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기존에 지금 좋은 보험들을 갖고 있었는데 가족을 믿고 새로 가입한 보험이 이렇다면 사실 화도 못 내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런 갱신보험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시청 채널 고정하시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참 재미있는 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갱신보험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들었대요. 어떻게 해요? 설계사가 별로 안 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정말 재밌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설계사가 맞습니다. 갱신보험료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가입 하면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말씀은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갱신이 정말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돼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50대 분들이 갱신보험 가지고 있으시다가 상담 신청하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근차근 앞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갱신형 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그래 뭐 얼마나 모르겠어 이랬는데 네. 요즘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갱신형 보험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지금, 방송 전에 네. 따로 여쭤봤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자, 시청자님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 저희가 또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니까요. 지금부터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 가족분은 이제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저희 쪽에 사연을 의뢰하기 전에 일부 보험을 또 해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4인 가족 한 명에 하나씩만 총 4건을 가지고 있으신데 한 건씩이라고 하지만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고 있으십니다. 총 4인 가족 4건 해서 매달 93만 원을 납입을 하고 있으시고요. 부부 보험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사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3년 갱신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여기에 실손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보험료가 현재 43만 원 납입을 하고 있으신데 최근에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서 처음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많이 불안하고 속상하시다고 하셨고요. 자녀보험은 현재 큰아드님이 24세고 작은아드님이 22세신데 둘 다 고등학생일 때 가입을 하셨는데 각 25만 원으로 실손이 포함된 CI 종신보험을 한 건씩 가입을 하고 있으십니다. 사망 시에 아직 어린 자녀에게 필요도 없는 사망 보장이 1억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입원이나 수술 등 특약은 모두 3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게 총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각자 4개인데 월 보험료가 93만 원이 지금 맞습니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갱신 보험료 때문에 더더구나 더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점 지금 뭐 어떤 점들이 좀 보이세요? 네, 앞서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느끼셨겠지만 오늘 사연자님의 의심대로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갱신보험, 그리고 자녀의 비싼 CI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갱신보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에 따라서 갱신보험, 갱신형이냐 그리고 비갱신형이냐로 구분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보험의 지식이 있는 분들도 갱신보험을 들자니 나중에 많이 오를까 걱정하시고 그렇다고 또 비갱신보험을 선택을 하자니 갱신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당장의 보험료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시면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옳은 방법인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을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갱신형 보험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약속한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보험이고요. 보장을 받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거의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들이 많은데요. 100세가 만기라고 하면 100세가 될 때까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만기가 100세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 뭐 100세까지 보장되니까 좋겠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100세가 되어도 보험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보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장단점이 있죠. 네, 다 단점만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비갱신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고 또 갱신이라고 해서 단점만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나는 어떤 걸 가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내 보험을 부탁해 방송을 끝까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게 우리 시청자님에게 꼭 맞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갱신형 상품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나 보도자료에서도 갱신형 보험은 주의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점점 인상이 된다라는 위험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만기까지 오랜 시간 납입을 하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님 고민처럼 한번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대체 얼마까지 오를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이 1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제 상환을 하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얼마를 내야 할지 전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어느 정도 오를지 좀 예상표를 보여주긴 하던데 그럼 이 금액이 좀 뭐 확실한 건 아닌 건가요? 어때요? 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예시일 뿐입니다. 네. 아래 다 보시면 현재 위험 보험료율에 맞춰서 미래의 것을 예시해 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험 보험률이라는 것은 해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상표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장단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고려하셔서 이 갱신형과 비갱신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마다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보험회사는 지급률이 높은 것, 좋고 본인들이 손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많이 인상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암진단비나 뇌, 심장, 혈관 질환 같은 특약들과 입원비 같은 이러한 특약들은 갱신될 때마다 인상의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갱신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불안하게 계속 삶을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또 급격하게 줄게 되고 지금보다 병원비 지출은 많을 텐데 이런 사연을 듣게 될수록 갱신보험은 최대한 조심하고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갱신형 보험도 있잖아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자님 보험사에서 모든 상품을 갱신형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갱신형 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비갱신 상품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겠죠.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요즘 나오는 상품은 갱신밖에 없지 않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손 보장을 제외하고는 비갱신 상품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인 설계사를 통해서 갱신형 상품밖에 없다라고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 설계사가 많이 안 오른다고 했어. 그리고 갱신 상품밖에 없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뭐 실손 외 진단금 이런 좀 갱신형 상품에 가입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들에게 한번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열려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이 가정의 보험, 그럼 이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개선 후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남편분의 기존 보험은 통합형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주계약 사망보험금만 비갱신, 그리고 아래의 특약들은 모두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의 건강보험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암진단비는 기존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이유는요, 남편분의 가족력이 혈관질환,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조금 낮은 암은 줄이고, 그리고 현재 뇌출혈로만 되어 있던, 그리고
갱신으로 뇌출혈만 되어 있던 진단금을 뇌혈관 질환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력을 감안해서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동일하게 비갱신으로 최대 진단금이 1,000만 원에서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던 것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그렇게 변경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빠져있던 질병 후유장애까지 다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넓혀드리면서 또 실손 의료보험은 지금 현재 가입하시기에 가장 저렴한 착한 실비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22만 원씩 납입하고 있던 남편의 보험료를 18만 원으로 4만 원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보니까 저는 비갱신형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보험금이 조금 올라가지 네.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비갱신형으로 바꾸고도 오히려 보험료가 지금 줄었습니다. 보장 내용도 아무래도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시청자님이 좀 어떻게 만족을 하셨을까요? 어때요? 네,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환을 해드릴 때는 보험료 자체가 많이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사연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강하시다 보니까 가능했고요. 이제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제대로 된 보장을 가져가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보통 저는 고혈압약 하나밖에 안 먹어요. 저 건강검진하다가 용종 하나 뗀 거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 대장 용종 제거를 하나 했다거나 그리고 허리 통증 같은 거는 가볍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일상생활에는 당연히 지장이 없으시긴 하겠지만 보험 가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입을 할 때 정확하게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즘은 유병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려주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미한 질환 같은 경우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좀 그 보험금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미리 좀 보험 가입 전에 알려야 한다라는 그 의무 지켜주시길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남편분의 나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는 좀 비싸게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지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적게 줄었거든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생각하기를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비싸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바꿨냐? 남편분의 보험을 성공적으로 교체해 드릴 수 있었던 비법은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는 상품을 활용을 해서 변경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보다 비갱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장의 범위를 확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하는 상품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시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고객에게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20에서 30%가량 저렴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통해서 변경을 해드렸고요.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을 많이 알고 계셔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먼저 요청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 가입할 때 좀 염두를 해두고도 가입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낸 돈을 좀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해지 상품, 이제 저해지 환급금 상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해지 상품의 장단점을 보면 저해지 상품 안에 무해지 환급형 상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무해지 상품은 말 그대로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해지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까 오태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20%에서 30% 가까이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납입 면제 혜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납입해야 되는 모든 금액, 전체 금액을 납입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납입 면제 혜택도 있고요. 중도에 해지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납입이 끝났을 경우에 해지 환급금은 일반 상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무해지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제재로 인해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월 달에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없어진 상태고요. 손해보험사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무해지 상품이 다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해지 상품을 좀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보험료를 좀 낮춰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을 좀 저해지 상품을 가입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전문가의 충분한 설명을 꼭 들어보시고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봐도 잘 모르겠다 할 때는요,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속이 편합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내분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아내분은 어떻게 할까? 잠깐 노래로 제가 표현 잠깐만 해볼게요. 노래로, 네, 좋습니다.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높이고. 보험료 죄송합니다. 낮추고 보장은 높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죠.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높이고. 네,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내분도 남편분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보장을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변경 내용 역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이도 비슷한 두 분이 비슷하셨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을 넓히면서 비갱신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똑같이 암에 대한 진단금은 조금은 줄였지만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든 보험을 가입하셨던 목적에 맞게끔 보험금을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드리면서 아내분 역시 21만 원이던 보험료에서 15만 원으로 무려 6만 원을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역시나 줄어들었고요. 보장 내용은 넓게 또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오태화 전문가님이 부르신 노래가 지금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녀보험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자녀보험 너무 사실 좀 비싸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이제 이 시청자님 댁을 보면 자녀분들 보험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근데 혹시 예전에 이제 아는 지인 설계사님을 통해서 15세가 넘어가면 어른보험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예전에는 예, 있었어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말에 숨어져 있는 뜻이 사망보험금이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부터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사님 입장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태아보험부터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100세까지 보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갈아타실 필요도 없고 빨리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끝까지 그거 하나만 보장을 받으셔도 충분하게끔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만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비싼 CI 종신보험을 다 그것도 다른 보험 하나 없이 이 한 건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드님이 가입한 보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CI 종신보험이죠. 주계약 사망보험금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선지급을 해드리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 중대한 질병이라는 CI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I 종신보험만 한 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이 보험만 믿고 가실 경우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을 받고자 할 때 받지 못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30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어린이 보험 하면 뭐 나이 어린 친구들만 가입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린이 보험도 가입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린이 보험을 처음 들었는데 내가 몇 년만 더 어렸어도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많이 했거든요. 20대로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20대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요즘 현명한 20대 우리 친구들, 이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에 좀 발빠르게 가입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은 현명한 이제 20대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 30세 미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나 지금 30세가 아직 안 된 20대 직장인분들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이름이 어린이 보험인 거지 어린이만 가입하는 보험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왜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진단비부터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요. 암 진단금만 보더라도 기존에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에서는 전립선암이나 대장전막내암 같은 암으로 진단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6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의 진단금밖에 받으시지 못하셨는데요. 지금 추천해드리는 어린이 보험에서는 소외감이라고 분류되는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하면 모든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돼서 암 진단금으로 5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어린이 보험은 보장 범위 자체도 굉장히 넓고 가입할 수 있는 한도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린이 보험을 또 다른 말로 어른이 보험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방금 우리 김예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20대에서 30세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 이제 보험을 조금 더 보면 암 보장을 제외하고는 심장 쪽과 뇌 쪽은 진단금 차이가 확연하게 지금 납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으신 보험에서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정말 발병이 적게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 강국이다 보니까 검진도 자주 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해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까지 악화되기 이전에 뇌경색이나 뇌졸중, 협심증 이러한 단계들에서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뇌출혈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2천만 원의 진단금을 높여드렸고 정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일 때는 최대 4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특약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보험에선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좀 리모델링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보장은 강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는 상품입니다. 자녀의 보험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어린이 보험을 좀 특히나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앞에 오태화 전문가님께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린이 보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점점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뇌나 심장 질환이 이제 심각한 수준이 돼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보다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은 진단비를 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데요. 더욱이 30세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 보험은 범위 자체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비교적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험금 자체를
보장 범위를 넓고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CI 보험이 좀 나쁘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보다는 보장을 받기에 정말 용이하고 그리고 보장의 범위를 넓혀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녀가 보장을 정말 어릴 때 미리 잘 가입을 해줘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은 넓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연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우리 두 자녀의 보험을 제대로 만들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나쁜 보험은 없어요. 내가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보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상황에 맞게 보험들이 가입되어야 되는데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시는 대부분의 경우 너무 비싼, 그러니까 보장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비싸게 좀 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CI 보험의 문제점들을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분께는 지금 비싼 CI 종신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이 좀 알맞겠다라고 좀 추천을 도와드렸고, 이처럼 각각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은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입된 보험이 나의 상황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고요. 그런 점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02-2638-3958번 문자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자녀보험 남았거든요.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변경을 했을까요?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두 아드님의 보험은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사망보험 위주의 종신보험을 진단금 위주의 보장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암진단금을 5천만 원, 뇌혈관 뇌졸중 진단금을 4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4천만 원, 그리고 질병후유 장애도 5천만 원이나 들어갔고요. 수술 1번, 실손보험까지 전부 포함해서 월 보험료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진단금의 폭을 넓혀드렸는데도 보험료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어린이 보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찍 가입을 하면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넓게 가져갈 수 있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정말 많이 저렴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찍 제대로 된 보험을 하나를 준비를 하셔서 그 보험을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데요.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40대 초반이 되면 이미 납입이 끝나고 100세까지 받을 혜택만 누리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40세 초반에 납입은 모두 끝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평소 어린이 보험을 이제 많이 좀 강조를 하셨는데 두 자녀 모두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담도 줄이면서 보장을 더욱더 좀 든든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 갱신형으로 고민하던 보험, 비갱신형으로 보장 폭은 더욱더 넓게 좀 설계를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도 이런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다면 02-2638-3958번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한 내용들 정리 한번 쭉 해볼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은 향후 이제 인상될 갱신 보험료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 자녀들의 보장 내용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많이 달라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제 부부 교사로 본인들의 노후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안정된 노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4인 가족 전체 보험료가 93만 원에서 수정된 플랜으로 월 30만 원 정도 절감을 해드렸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큰아드님 앞으로 변액연금을 20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추가 납입을 통해서 유연하게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시청자님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네, 우리 가게에서 전략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합리적인 재테크 일환으로 여러분의 보험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도 좀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 바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남편, 내 남편인가, 남편인가 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면서 네. 우리 내 남편까지도 같이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아내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거절 못하는 남편 역할 정말
잘해 오셨잖아요. 오늘 또 뭐 맞춤 사연을 좀 골라오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어쩌다 보니까 연속으로 사연이 이래서 말 안 듣는 남편, 문제 남편, 뭐 전담, 뭐 상담사 같은 뭐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은 지난주는 너무 보험을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이 시청자님의 남편은 보험 설계사를 너무 좋아하는 사연의 남편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막장 드라마는 아닌 거죠. 네, 절대 막장 드라마는 그쵸? 아니고요. 네. 지인인 친구 보험 설계사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긴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두 분 부부 사이는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전문가님께서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네, 지난주 그 남편분처럼 역시나 또 종신보험이 문제입니다. 지금 친구 설계사의 말만 믿고 그 보장성 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을 투자, 저축의 상품으로 인지를 하시고 남편분 4건 그리고 아들 1건 해서 총 보험 5건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좋게 표현하자면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은 거고 근데 이제 보험금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드님한테까지 종신보험을 가입을 시켜 놓으셨던데요. 4건의 종신보험과 아드님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1건의 종신보험을 합치면 총 90만 원 정도나 되는 보험료를 종신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있으시고요. 저축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2년 사이에 하나씩 추가로 가입을 시켜서 현재 5건의 90만 원을 종신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있으십니다. 네. 지금 총 90만 원의 보험료를 종신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연자님 가정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남편분 13건에 97만 원, 아내분 5건에 27만 원, 그리고 각각 아들들이 3건씩 12만 원과 39만 원에 그리고 총 보험료 175만 원을 납입 중이셨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네. 이제 거의 반 전문가시니까 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네. 여기서 뭐가 제일 문제점이 눈에 띄세요? 이건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보일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종신보험. 종신보험이 지금 네. 4건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자녀도 보니까 한 30만 원? 이거 지금 종신보험이 너무 많이 가입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내 보험을 부탁해 앵커답게 너무 정확하게 콕 잘 집어주셨고요. 맞습니다. 지금 남편분 종신보험이 무려 4건이나 되고 60만 원이나 납입 중이신데요. 종신보험 자체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가입하는 목적에 딱 맞게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준비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이 나쁜 상품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가입하는 즉시 사망보장금도 받을 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 저축이나 연금으로 설명을 듣고 그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절대 종신보험은 그 목적으로는 맞지가 않고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종신보험은 저축도 연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 내가 가입하고자 한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이 결국에는 나쁜 보험이 되는 거죠. 지금 남편분이 가입하신 5건의 종신보험, 단순히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분 사망보험금 2억과 그리고 우리 20대인 아들 사망보험금이 무려 4억이나 들어있습니다. 가장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가 사망보험금이 왜 4억이나 필요한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 역시도 그 부분은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셨고요. 그냥 친구분의 단순하게 저축, 투자의 상품으로만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계사들이 참 거짓말처럼 2가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은행 금리보다 이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사망의 보장도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 2가지의 공통점 꼭 이렇게 공통적으로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문제냐? 자, 혹시 앵커님께서 은행에 적금을 하시는데 사업비를 30%씩 차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사업비 30%나 떼면 너무 많이 떼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가입을 하셨을까요? 가입 안 했죠. 그렇죠.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이율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은행 금리보다는 높다라는 이율. 그런데 사업비가 이만큼 빠져나간다는 부분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업비가 많이 빠지느냐?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위험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을 하는 순간 거기서 보험료가 30%가량, 좀 많게는 차감이 되고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사연자님께서 남편분이 가입하신 보험은 20년 납이지만 거의 25년쯤 돼야 원금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150%가량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정말 이게 종신저축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꼼꼼하게 잘 따져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망보장도 받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좀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모든 종신보험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종신보험 상품의 부가적인 기능인 거지 이게 주 기능은 아닌데 보통 이제 설계사님들께서 이거를 주 기능처럼 저축처럼 설명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보장성 보험을 저축보험처럼 현혹되게 설명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공고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보장을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한 후에 이 사망보장의 필요가 없어질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잘 아셔야 하는 거는 연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사망보장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망보장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환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을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175만 원이나 납입을 하고 있으셨지만 제대로 된 저축은 연금 상품과 저축형 상품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보장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175만 원에서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비갱신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각각 제대로 된 연금 저축형 상품으로 남편분 40만 원과 아들들은 또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 10만 원씩 변경을 해드리고 손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을 통해서 일시납을 가입을 해서 추가 납입, 사업비가 빠지지 않는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해서 손실난 부분을 또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료 175만 원에서 저축 다 포함해서 145만 원으로 30만 원가량 보장을 변경을 해드리면서 보험료도 절감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 3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행에 적금으로 30만 원씩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을 좀 도와드렸고요. 이 가족의 핵심 포인트 김혜진 전문가가 준비를 해오셨는데 제가 그 내용만 간략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내 목적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고 종신이라고 적힌 이름은 저축이 아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으니까 이 관련 내용들도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드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보험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